8천만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한 1년여 동안에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코로나 열풍 때문에 인류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들은 코로나의 원산지라고 알려져 있는, 아직도 주장하는 차원입니다만은 중국의 우한에서 나왔다는 이유 때문에 한때 문 대통령이 약간 판단에 미숙하는 것 때문에 8만여 명의 중국 유람객 학생을 받아들인 것이 대한민국에 코로나를 전파한 주요한 원인이다 하는 그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후에 일어난 모든 사태를 감안해 보면 코로나와 문재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지 선다형의 시험을 나와서 여기에 코로나가 하나 있고 이 옆에 문재인 이건희 이재용 하여간 정광훈 이름을 쫙 나오고 이 코로나하고 가장 관계 있는 것이 누구냐면 대한민국 국민의 99%가 거의 문재인에다가 줄을 그을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문제를 문재인하고 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것은 포스트 문재인 시대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1년 채 못 돼서 문 대통령은 야인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 이후의 시대를 어떻게 건설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예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문재인 그 파들이 그들의 간악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벌리는 여러 가지의 그 공작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제압하고 중단시킴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끌어가는데 길을 깔 수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문재인 보유국이라는 이 오명을 벗어야 합니다. 지난 얘기입니다만 지난 시장 선거에 여당의 어떤 후보가 몸빠들의 지지를 좀 받기 위해서 말을 하기를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첨치고는 아주 최고 형태의 아첨을 했는데 사람들은 물론 그때 좀 불리하긴 했지만은 그 박아무개 후보가 그 발언 때문에 시장에 떨어진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았는가 하고들 말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이 문재인이라는 이름은 지금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점점 사람들이 멀리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름이 되었습니다. 문재인이 뭡니까?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인데 한미 정상회담에 가서는 우리가 원하는 백신은 하나도 가져오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뻥뻥하고 가요. 그리고 이 양반은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한 것을 나중에 그 얘기를 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참 딱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레임덕이 가속됨에 따라 여당에서도 문재인이라는 이름을 점점 멀리하는 그런 상태가 많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대한민국이 국내외로 문재인 보유국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새로운 시대는 이 나라에 지금 꾸준히 도전받고 있는 70년 된 이승만 박사의 건국과 박정희 대통령의 건설, 산업화로 이루어진 70년 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와 한미동맹과 그리고 당시에 이 박사가 얘기했던 기독교 입국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입국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종교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기독교도입니다만은 이것을 저는 종교의 자유라고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을 확충하고 시장경제를 확충함으로써 자유스럽게 기업을 할 수 있고
기업하는 사람이 무슨 이상한 규제에 대해서 이리 끌린다 저리 끌린다 회계 부정을 했다 뭐 했다 무슨 승계를 잘못했다 이런 것 때문에 감옥소에 몇 년씩 가서 쭈그리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한미 동맹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미국이 착실하게 다진 게 있습니다. 우선 성주에 사드 기지가 사실상 완성됐습니다.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히 보급도 되고 기회도 확충된 걸로 압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미국은 미 합중국은 적어도 대한민국에 관한 한 어떤 경우라도 함부로 대한민국을 떠나지 않는다 하는 의지, 그리고 대한민국을 근거로 해서 북한과 중국의 도전을 단호하게 막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확보하게 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또 하나는 늦기 전에 우리가 한미 동맹을 강화해서 지금 쿼드라는 게 있죠. 네 나라가 들어간 것을 이것을 뭐 파랑가 하는 이름으로 필요하다면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이것도 미국이 이름을 바꿔줄 용의가 있다 할 정도의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는 반드시 그 쿼드라는 경제적 정치적 공동체 우리도 끼어들어가서 한미일의 연합체제를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개척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단순하게 저 주사파들이 얘기하는 기계적인 평등, 모든 사람이 똑같이 먹고 살아야 한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평등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에서 균등한 평등을 요구해야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약간의 차별이 있고, 그리고 차별을 받아서 조금 기회가 낮춰진 사람은 신분 상승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된 그런 사회가 진정한 자유민주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자유를 기반으로 해서 자유통일을 지향해야 합니다. 북한도 무조건 통일해가지고 그냥 협상하고 무슨 성명서 내갖고 사인하고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북한을 자유의 바람을 넣어서 통일하는 것이 진정한 통일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는 전 세계 AI 문제나 인터넷 문제에서 세계에 빠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문화나 예술이나 체육이나 이런 것에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1980년도에 미국에 있었을 때 뉴욕의 타임스퀘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거창한 소니 있죠? 일본 소니 광고가 있어요. 광고가 있는데 엄청나게 큽니다. 한 빌딩을 완전히 소니가 다 차지했는데 이게 아주 광고가 흉물스럽게 짝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일본 사람들은 좋아하겠지만 수모 있죠? 수모 선수가 다리를 쫙 벌리고 이러고 있어요. 무섭게 이렇게 이거 딱 일본 꼬투리 메고, 그런데 그 다리 밑에 만하탄 빌딩들이 쫙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소니가 미국의 뉴욕을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그 소니를 위한 어떤 파티에는 뉴욕의 VIP들을 전부 초청하는데 회원 거의 1000불이에요. 1000불 당시에. 그러니까 1000불짜리 자기들이 다 사가지고 종류와 시장, 시의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나누어줘요. 서로 오게 하는 거예요. 거기가 막 꽁장하고 일본 노래 부르고 하야기 부르고 별거 다 해요. 그러니까 뉴욕 사람들이 일본의 그 저력에 얼어버려요. 와, 소니가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2016년, 지금부터 한 5, 6년 전입니다만 뉴욕을 갔더니 그게 싹 없어지고 우리나라 삼성과 LG가 크게 차지하고 있더라고. 이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삼성에 대해서 제가 아무 인연이 없습니다만은 삼성이 적어도 반도체 문제에 대해서 세계를 지배합니다. 이렇게 큰 기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그거 잘 이용하지 못하고 무슨 이상한 이유 때문에 까먹어서 집어넣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번에 하니까 미국에서 정상회담 하면서 관계자들이 왜 삼성 언제 풀어주느냐고 열심히 물었다고 그래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 얼굴이 뜨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정권을 잃게 될지는 모른다는 것을 예감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늦기 전에 막 서두르는 거야. 우선 요새 보니까 한명숙 구명운동을 한참 벌리다가, 한명숙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좌파 운동의 대모 비슷한 사람이야. 북한에서도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을 어떻게 한번 세워보려고 하여간 구명운동을 아우성을 쳤는데 너무 그 딱 1억 얼마짜리 수표가 딱 걸려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국을 구명하려고 난리 법석었죠. 오늘 아침 어제 신문에 보니까 조족지혈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칼럼이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러기 전에 이제 광주 민주화도 그냥 아주 영웅화해가지고 광주 민주화에 누가 시비 걸면 5년 이하의 징역 때려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박찬종 의원이 얘기했던 그 6.24 남북 그 군사 비준, 그걸 지금 국회 비준시키려고 난리시켜요. 자기 180명 되니까 자기들은 통과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국회를 포위해야 할 입장이야. 그런데 지금 이 대모를 못하기 때문에 포위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한술 더 따가서 국가보안법도 지금 취소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아파트나 주택에 있다가 자기가 쫓겨나니까 가기 전에 여기 있는 거 다 해먹고 나가려고 해요. 앞에 있는 채점받아 있는 채소도 다 건져서 먹으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막기 위해서는 1천만 국민, 5천만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그들의 잘못을 예의 지적하고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정신을 바짝 들고 정치를 잘 주시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꾸준히 규탄하고 비판함으로써 내년 3월 9일까지 우리가 열심히 새로운 포스트 문재인 시대를 끌어가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